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크 레지스터를 단 몇 초 만에 진짜 딸깍으로 리스크 레지스터를 쉽게 만들었어요. 제공해 주신 신제품 마케팅 리스크 관리 대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진 보고용 핵심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환 박사입니다. 오늘은 AI를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관리할 때 리스크 관리 하시죠? 프로젝트 중에 불확실성이 없는 프로젝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그 리스크 관리에 AI를 활용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미나이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다시 얘기하면 리스크 관리 활동이 뭐가 필요한지부터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제가 프롬프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 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가장 표준적인 7단계 프로세스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네요. 자,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본격적으로 리스크를 찾기 전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가 리스크 식별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질적 리스크 분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정성적 리스크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크가 일어날 가능성과 영향을 기준으로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심각성이 높다, 보통이다, 낮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보통 PI 매트릭스라는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 리스크 분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량적 리스크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리스크들이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나 예산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수치적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크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하네요. 회피 전가 완화 수용이란 전략인데, 회피는 리스크를 아예 제거하는 거고, 전가는 돈 주고 제3자에게 리스크 책임을 넘기는 거고, 완화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나 영향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거고, 수용은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리스크 대응 실행입니다. 리스크가 터지면 실제로 대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리스크 감시 통제가 마지막 프로세스입니다.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계속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7개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밑에 프롬프트에다가 뭐 예를 들면 리스크 식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리스크 식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프롬프트를 넣을 건데요. 너는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야. 이거는 이제 역할 부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를 넣으시면 돼요. 저는 신제품 마케팅 프로젝트라고 할게요. 신제품 마케팅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대장,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리스크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이 리스크 레지스터가 뭔지 모르면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리스크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관리 대장을 형식을 지정을 해줄 건데 표로 작성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제품 마케팅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레지스터를 작성을 할 거고, 리스크 레지스터에는 식별된 리스크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제품 마케팅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대장이 만들어졌고, 리스크의 우선순위, 리스크 점수는 확률과 영향을 곱해서 정했네요. 각 점수는 1에서 5점 척도로 임의로 정했습니다. 스케일을 늘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명령어에다가 스케일은 1에서 7점 척도로 해줘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률 영향 곱한 게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 전략, 대응 방안,
담당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식별된 리스크가 있고 카테고리가 있고 아이디, 고유 식별 번호까지 부여돼서 이렇게 표로 저장이 되는데 지금 리스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죠. 여기다가 리스크를 추가해서 더 작성해줘 라고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도 되지만 일단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dding new risk라고 나오죠. 그래서 리스크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7, 8, 9, 10, 11, 12 더 나왔죠. 필요하면 이제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크 레지스터를 단 몇 초 만에 진짜 딸깍으로 리스크 레지스터를 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AI가 제공해주는 답변이 완벽히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넣을 때 최대한 맥락을 상세히 적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스크들을 식별할 수가 있고요. 리스크 식별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초안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되죠. AI는 코파일럿, 말 그대로 부조종사, 도움을 받는 부조종사지, 조종사는 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트로 내보내기라고 있죠. 자, 요거를 클릭하면은 스프레드시트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트가 만들어졌네요. 자, 열어보면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밑에 것도 똑같이 구글 시트로 내보내고 그 2개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수를 정했으면은 이렇게 2번 작업 안 해도 되죠. 자, 요거는 동일한 포맷이기 때문에 자, 여기 오른쪽에 제미나이가 열려있는데 일단 닫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 첫 번째 시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12개의 리스크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를 좀 보기 좋게 정렬을 하시고요. 지금 보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좋게 정렬을 하시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표에 어떤 이제 이런 선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상위 제목에다가 색깔을 넣는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여러분들만의 리스크 레지스터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싶어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보고서도 초안을 AI한테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제미나이의 질문이란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제미나이에게 질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영진에게 보고할 핵심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주요 포함 내용이 나왔고 리스크 관리 대장으로서 이렇게 돼 있네요. 좀 그러면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때는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영진에게 보고할, 자, 이때 따옴표를 넣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줘 라고 하겠습니다. 저렇게 따옴표를 넣으면은 더 인식이 잘 됩니다. 예, 이렇게 제공해 주신 신제품 마케팅 리스크 관리 대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진 보고용 핵심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까하고 다른 점은 이 보고서를 따옴표로 했다라는 게 좀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핵심 요약 들어가 있고요. 주요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에 표가 들어가 있고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닫으면 안 되고요. 삽입이란 걸 누르게 되면 이제 왼쪽에 삽입이 되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구글 독스로 내보내기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는 엑셀로 별로 작성을 안 합니다. 문서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독스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성이 됐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방금 전에 구글 시트에서 만든 내용을 기반으로 제미나이가 생성한 거를 구글 독스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런 위에 있는 내용은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좋게 줄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줄 띄우기를 하고, 갑자기 이런 코드 표시가 들어갔네요.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 영어가 들어간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 요것도 한 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자, 그렇게 하면은 보고서가 뚝딱 만들어졌죠. 이런 표는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또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서식의 표에 표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색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셀 배경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 테두리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됐고요. 좀 더 보기 좋아졌죠. 요 리스크 항목 이런 거는 그냥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가운데 정렬을 하고요.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칸이 너무 넓으니까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구글 독스에도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뭘 해볼 거냐. 자, 아까 만들었던 요 표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걸 요렇게 복사를 하고, 그거를 구글 독스로 와서 여기서 제미나이를 클릭한 후에 질문에다가 표 복사한 걸 그대로 넣었어요. 다시 Shift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냥 엔터를 누르면 이제 명령 입력이 되니까, 위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할, 그 다음에 이렇게 따옴표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줘.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또 준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표도 만들고 있고요.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쭉쭉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왼쪽이 비어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삽입을 누르면 이제 왼쪽에 들어가고, 이제 얘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다르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은 구글 시트에서 보고서를 만든 거를 구글 독스로 보낸 거고, 지금 오른쪽은 구글 시트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구글 독스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좀 다르죠? 어떤 게 더 보기 좋은가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일자 작성 부서명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요게 잘못 들어간 거죠.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우고, 그리고 요거를 왼쪽에 보면 핵심 요약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요거를 컨트롤 B를 눌러서 좀 굵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글씨들이 좀 작으니까 얘네들도 글씨를 좀 줄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구글 시트에서 보고서를 생성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구글 독스에서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툴을 또 비교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장점은 리스크 대응 부서별 조치사항 이런 게 있죠. 지금 왼쪽에는 리스크 대응 부서별 조치사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요 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필요하면 왼쪽 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보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시트에서 만든 보고서 끝 이게 아니라 챗 GPT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고서를 사용을 하겠다. 이게 다 다듬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이메일로 보내야 되잖아요. 파일에서 여기 보시면 이메일에 이메일 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초안이 들어가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미나이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낼 건데 초안을 작성해 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치는 변경하시면 돼요. 예, 요거를 요 밑으로 컨트롤 X 누르고 요 밑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메일 초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그대로 삽입을 하면
이렇게 이메일 초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수립한 신제품 마케팅 리스크 관리 현황 보고서를 공유 드립니다. 핵심 요약이 들어가 있고 보고서 내용을 검토 부탁드리며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그대로 사용하시고 요거는 이제 워드 파일 또는 구글 독스의 링크로 공유하셔도 됩니다. 워드 파일로 할 때는 여기 다운로드에 가서 MS 워드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 이제 리스크 목록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내가 수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레지스터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리스크 레지스터를 초안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거를 구글 시트로 내보내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가로 만든 거고 그거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구글 시트에서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경영진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을 여기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구글 독스로 내보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 구글 시트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구글 독스에서 제미나이에게 붙여놓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진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만들어줘 해서 만든 것도 해봤어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랐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포맷이나 내용은 구글 시트에서 만든 게 괜찮았는데 여기에다가 추가하면 좋을 만한 게 구글 독스에서 내용을 붙여놓고 프롬프트를 넣은 후에 만들어진 보고서의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라든지 아니면 밑에 이런 거 리스크 대응 부서별 조치사항 이 표를 복사해서 여기 제일 밑에 이런 칸에다가 한번 붙여넣는 연습을 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미나이와 구글 시트 그리고 구글 독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 리스크를 관리할 때 좀 AI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해보시면은 결과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이제 AI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또 결과가 나오는 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또 프롬프트도 다양하게 넣으면서 AI 결과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AI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